아이 아니었어? 미안하다. 그냥 써있는 대로 다 읽었을 뿐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최선을 다했어. 자, 32페이지. 교재는 어디 갔니? 어서 교재를 꺼내보시고. 32페이지. 중력을 보도록 합시다. 요즘 아주 염력이 장안의 화제야. 염력이 장안의 화제인데, 이제는 염력이 아니라 중력을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죠. 중력. 자, 보면, 중력이 뭐지? 얘들아, 중력이 뭘까? 그래요. 힘이 뭔 힘? 그렇지. 역자가 들어갔으니까 아마도 힘일 텐데. 중력.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동안에도, 그리고 잠을 자고 있을 동안에도,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다닐 때도 언제나 뭔가 힘을 받고 있어. 그 힘이 바로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중력이라는 걸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중력이 없었다면 둥둥 떠서 열심히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다니고 있었을 거야. 우주 유영하듯이. 자, 그런데 사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건 특수한 경우야. 뭐냐면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거를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특히 지구의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지구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만유인력이라는 걸로 이게 더 일반적인 개념이야. 만유인력 들어봤니?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만유인력. 누가 처음에 발견했니? 이거 만유인력은. 그래요. 자, 만유인력에 대해서 그럼 좀 강의를 좀 해주시죠. 그대가 발견하셨으니까. 그래요. 무슨 힘인가요? 그래요. 훌륭해요. 자, 발견하신 분 답네요. 자, 의미를 표현해보면 만자는 만물, 모든 것이란 뜻이고, 유는 있다는 거야. 모든 만물에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인력이 있다. 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모든 것에는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만유인력이고, 따라서 나랑 지금 앉아있는 지수 사이에도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전혀 느껴지진 않지만 힘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느껴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뉴턴이라는 양반이, 뉴턴 아주 위대한 양반이잖아. 이 양반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런 공식을 하나 남겼어요. F는, 힘은, 즉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G 곱하기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라는 이런 거를 하나 남기셨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중력이, 만유인력의 크기라고 하는 녀석은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실험 통해 가지고 숫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두 물체 사이의 거리야.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인데, 정확히는 두 물체의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부터 저까지라고 하면 되게 애매하잖아. 머리부터 저까지인지 발부터 저까지인지 애매하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질량 중심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이거를 R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구하고 사람 사이에서 대비를 해보면 지구 중심이랑 사람이랑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R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위에 보면 대문자 M이 있고 소문자 M이 있어. 근데 보통 M은 물리에서 어떤 거를 표시할 때 M이라고 표시하디? 길이? 속도? 질량? 질량이지. 그치? 질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두 물체의 각각의 질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구와의 관계에서는 요게 지구의 질량, 그리고 이거는 물체의 질량. 그러고 보니까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결국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약해져. 그렇지?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건 더 커지게 돼 있어. 왜? 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다 정도를 요 식을 보고 알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중력이라고 하는 거 위에 공간이 조금 있잖아. 요 공식이나 하나 이렇게 하나 딱 적어두시면 왠지 좀 있어 보이게 책을 만들어 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는 G 곱하기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다.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세요. 훌륭해요. 거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자, 중력이라는 걸 이제 보면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즉 만유인력으로, 지구의 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며,
달의 중력은 달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땡땡의 중력, 영환이의 중력이라고 하면 내가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름은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가 질량이 m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구 사이즈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구 반지름의 길이를 여기다 넣고 지구 질량을 여기다 넣고 상수를 실제로 숫자를 넣으면 이게 물체의 질량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를 스몰 g라고 보통 쓰고 부를 때는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죠. 중력 가속도라 그러니까 혹시 생각나는 숫자가 하나 있나요? 6분의 1. 그거 말고 중력 가속도 값은 얼마로 해라 라고 하면서 중학교 때 문제 풀 때 맨날 10이라는 값을 막 주곤 했던 값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3점. 아니 9.8. 네. 9.8이라고 하는 거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물리 문제 풀 때 잔뜩 봤었던 것 같은 그 값이 있잖아. 그게 바로 이 중력 가속도 값이 된다고.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것이 바로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중력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 단위가 뭐니? 킬로그램 단위 쓰잖아. 그리고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건 미터 퍼 세크 제곱 단위를 쓰기 때문에 얘랑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단위가 바로 힘의 크기인 뉴턴하고 똑같은 단위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 수가 있겠어요. 아 그래 누군가 왔어. 안녕 은성. 야 너 바지 상태가 아주 바지하다. 그러니까 아이 딱 들어오는데 왠지 오늘 패딩을 벗지 못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여튼 그래. 자 그러면 일단 크기는 어떻게? 질량에다가 곱하기 중력 가속도 값을 해주면 그게 바로 무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저의 무게는 80kg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희 질량이 80kg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 무게는 80에다가 9.8을 곱해가지고,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되냐, 뭐 대충 10을 곱한다고 치면 800 정도 되면 800 뉴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몸무게를 제대로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네 몸무게 몇 킬로인가 그러면 80kg입니다 그래야지. 800 뉴턴입니다 그러면 미친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똑같아 보이지. 아니야. 그러면 그 상사가 욕해. 800 뉴턴? 그게 뭐야? 뭔 소리야? 뭐 네가 몸무게 800kg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재미없나요? 자, 알겠어요. 자, 네, 근데 세 명밖에 없어요. 아영이가 열심히 오고 있대요. 은별이는 서울에 갔고요.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소영이 왜 안 오? 모르겠어요. 전화번호가 없군요. 자, 오선이 전화도 안 받아요. 야, 오선이 어디 갔는지 아냐? 전화번호 모름? 알음? 알면은 문자라도 하나 보내봐. 안 오면 죽인다 그래. 자, 그럼 방향이라고 하는 거, 중력의 방향은 어디니? 항상 늘 always 반드시 지구 중심 방향,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표면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구 표면의 중력지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구의 질량이 사실은 그 밑에가 완전히 똑같은 녀석들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의 위치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달라지게 되는데, 얘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잖아.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니? 8,890이냐? 뭐 여튼 8,800m 좀 넘어요. 8,900m는 안 되고, 그 정도가 되면 확실히 지표면에서랑은 중력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왜? R값이 달라지니까, 거리가 달라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표면마다 전부 다 중력값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게 그 옆에 있는 중력지도 같은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거고요. 지구의 질량 분포가 균일하지 않으므로 중력으로 나타낸 지구는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지금 전화 중인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사망한 것 같아요. 어디? 전화 받았네. 제주시 같은 제주시. 야이. 그래요. 아니 왜 수업이 있는데 아무 죄책감도 없이 놀러 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군요. 자, 그다음에
지표면에 따라서 최대 100만 분의 1 정도의 미세한 중력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엄청나게 차이 나면 거기 가면 갑자기 내가 몸이 무거워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차이는 사실 나지는 않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류나 지하수가 흘러서 물질이 모이는 곳. 왜? 거기에 물질이 막 이런 뭐 부서진 돌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에 쓸려와서 거기에 이제 모인다. 돌 같은 것들이 거기에 많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밀도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표면에서도 중력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자, 지금부터 우리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실험. 자,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떨어뜨렸던 분필이 있었는데 또 분질러야 되네. 자, 분필을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실험이라고. 자, 어쨌든 떨어지는데 대충 몇 초 정도 걸리는 것 같나요? 대략 1초가 조금 덜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진짜 이런 거 실험이라고 하고 앉아있다니. 자, 이런 식으로 정지해 있던 녀석을 가만히 떨어뜨리는 거, 그때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의 자체는 공기의 저항 없이 중력만을 받으며 낙하하는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서영아 반가워. 잠깐만 있어봐. 미안. 경우에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를 이렇게 똑바로 떨어뜨리는데 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 아니면 속도가 그대로니 아니면 속도가 느려지니? 뭔 소리야? 빨라지니. 아니 뭐 높은 데서 물건 안 던져봤어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거를 관찰을 했단 말이야. 관찰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속도가 빨라지는지 그거를 관찰을 했어. 관찰을 하고 실험을 측정을 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해서,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세 글자로 다른 말로 쓸 수가 있어요. 가속도. 그렇지. 속도의 변화량은 바로 가속도가 되는 것이야. 가속도가 돼서 가속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엇에 의한 가속도냐, 속도의 변화냐 보면은 중력에 의한 가속도 변화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하다. 중력 가속도 쌤이 한 5분 전에 뭐 중력 가속도라는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 이 G값 9.8m/s 제곱, 이게가 바로 중력 가속도라는 것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가만히 이렇게 떨어뜨린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그 가속도가 바로 중력 가속도인 9.8m/s 제곱이 되더라 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1초당 속도가 9.8m/s씩 빨라져. 즉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0이었잖아. 가만히 있던 녀석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1초 후에는 9.8m/s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2초 후에는 19.6m/s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10초 후에는 98m/s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오케이? 자, 그게 가속도의 뜻인데, 윤서야 100m 달리는데 몇 초 만에 달릴 수 있니 너? 시끄러워요. 네가 100m를 1초 만에 달리고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우사인 볼트보다 더 유명할 듯. 자, 그래서 보통 뭐 15초에서 20초 사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100m 안 달렸는데요? 100m 안 달려봤어? 50m밖에 안 달렸는데. 아 그래? 왜? 요새는 100m 달리기 안 하냐? 누가 해요? 언제죠? 뭐지? 저 때는 100m 달리기 했어요. 어쨌든 그래? 50m는 몇 초인데? 몰라. 8초? 이 친구는 100m 1초 만에 달린대. 넌 왜 이렇게 느림? 자, 어쨌든 뭔 소리냐 하면은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10초만 지나더라도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지. 1초에 98m씩 떨어지게 되는 것이야. 100초가 지나면 1초에 980m, 무려 1초 만에 1km 가까운 거리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거를 공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공식이 딱 두 개 나와요. 딱 두 개 나오니까 그거 두 개만 보도록 하죠. V는 GT라는 녀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G T제곱이라는 게 나오는데 먼저 요거부터 보면은 자, 요 공식에서 보통 V라는 거는 나타낼 때 뭘 나타낼 때 쓰더라? 잘 모르겠나요? 잘 모르겠으면 부피라든지 또 다른 게 있는데 일단 잘 모르겠으면 여기 쉬운 거부터 가죠. T는 보통 뭐 쓸 때 나타내디? 시간. 그렇지. T는 보통 웬만하면 시간, 타임이니까 시간을 나타낼 때 써요. 요건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G는 이 칠판에도 몇 개 있는데 G라는 걸 나타낼 때 뭘 나타낼 때 쓴다고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나타낼 때 G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중력 가속도. 중가속. 실제 크기는 9.8 m/s 제곱. 요게 되는 거죠. 1초당 9.8 m/s씩 늘어나는 9.8 m/s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가 원래 단위가 m/s 제곱이었는데 여기다가 시간의 단위인 세컨드를 한번 곱한다는 얘기야. 곱하게 되면 얘랑 없어지면서 남는 거는 m/s. 이거 m/s 무슨 단위였는데? 속력의 단위잖아. 그래서 V라고 하는 걸 속력을 나타낼 때 V를 쓰게 된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자유낙하를 할 때 몇 초 후에 속력이 얼마예요? 라는 걸 구할 때 이 공식을 쓴다는 것이야. 어떻게? 속력이 얼마냐 물어보면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그 시간을 곱해가지고 그 시점에서의 속력이 몇 m/s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럼 문제를 내서 자유낙하를 시킨 물체를 5초가 지나고 나서 속도를 측정을 해봤다. 그러면 속력은 얼마일까요? 라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이 공식에다 9.8 넣고 5 넣어가지고 두 개 곱해서 그 값으로 그때 5초가 딱 지났을 때 그 시점에 속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대략 한 49 m/s 이 정도가 될 거예요. 100m를 2초 만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속도예요. 별로 안 놀랍나요? 총알 있잖아. 총알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초속. 초속. 당연히 초속으로 얘기하겠죠? 소총, K2 소총 같은 거. 나 군대 가서 또 남자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 군대 하면 전혀 관심 없겠지만 군대 가서 이제 총을 나도 사격을 해봤거든. 사격을 하는데 총을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게 눈에 보여.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이 쏜 총은 안 보여도 내가 쏜 총알은 보여. 왜냐면 내가 이거 땡기는 순간을 알기 때문에 언제쯤 나갈지를 대충 이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게 보여. 물론 그걸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지나가는 건 보이지. 그런데 걔가 총알이 한 1초에 한 400m/s. 그러니까 1초에 400m 정도 날아가는 그 정도 속도야. 그래서 1km도 2.5초 만에 날아가는 그 정도 스피드가 돼요. 탄환 속도가. 그런데 1초에 100m/s면 꽤나 빠른 속도가 되는 거죠. 뭐 여튼 지금 속도 얘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위의 공식은 그거예요. 언제? 물체가 떨어질 때 몇 초 지났을 때 속력이 얼마예요? 라는 걸 물어봤으면 요거를 쓰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녀석은 뭐냐면은 위에 있던 거랑 일단 G라는 건 똑같아. 중력 가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라는 거를 두 번 곱했네. T 제곱이니까 시간을 두 번 곱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 S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S가 뭐냐면 바로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이동거리가 되고 이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딱 났을 때 5초 후에 실제로 떨어져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이동거리 이거를 구하는 게 S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속력이 얼마였어요? 0이었죠. 가만히 있었으니까 0이었어. 0이었는데 T초 후에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 의해서 G 곱하기 T라고 G 곱하기 T가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처음에 0이었는데 G 곱하기 T만큼의 속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서 이동하는 사이에서 평균 속력은 뭐가 될까?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건 처음 속력이 0이었고요. 나중 속력은 GT래요. 2에서 GT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났어. 늘어났으면 이 구간에서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초기 속도 더하기 제일 마지막 속도 나누기 2 하면은 평균이 되겠지. 왜 처음에 0이었는데 나중에 100m/s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형 처음에 0이었는데 나중에 100m/s가 됐대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평균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해가지고 그 사이가 되는 게 평균인 것이야. 그러면 자 그래서 얘가 2분의 1 GT라고 하는 게 평균 속력이 되고 평균 속력인데 이 평균 속력으로 계속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 동안? T초 동안. T초 동안에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T를 한번 더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동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거속시 기억나니? 무당벌레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무당벌레 그려가지고 거속시 이렇게 돼 있잖아. 기억나죠?
이것처럼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근데 얘가 평균 속도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을 했기 때문에 거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2분의 1 GT제곱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랑 두 개만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푸느냐? 아까 요거 쓰는 방법은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0초부터 10초 후에 이게 딱 자유낙하 시켜가지고 10초 동안 떨어졌다. 10초 동안 떨어져서 지면에 떨어졌다. 라고 하면 몇 미터에서 떨어뜨렸겠느냐? 이런 걸 막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공식에다가 살포시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얼마? t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해서 980 나누기 2 해가지고 그거는 무려 상공 490m 상공에서 떨어뜨렸을 때 10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이었고요. 얘들아, 지금 하고 있는 단원 있잖아. 여기랑 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다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3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까지가 고1에서 1학기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런데 그대들은 아주 잘 듣고 있는 거야.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래요. 칭찬해주고 싶어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얘기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잘 보세요. 여기서 떨어뜨렸더니 약 0.5초 정도가 걸렸다고 쳐보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는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만 던져보면, 그러니까 위로 던지거나 아래로 던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똑바로 던진다고 하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옆으로 던졌을 때 땅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떨까? 다를까? 같을까? 달라요. 왜 다를까? 왜?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던졌는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서 높은 곳이 있었어요. 높은 곳이 있었는데 물체를 이렇게 해서 자유낙하에서 뚝 떨어지는데 뭐 한 3초 정도 걸렸다고 쳐보죠. 근데 얘를 이번에는 똑바로 앞으로 쏴버렸어. 앞으로 쏴버렸어. 뭐 한 10m/s 정도 되는 속력으로 쐈다라고 하면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방금 문필 던진 것처럼. 그래서 딱 땅에 딱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일까? 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여기는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처음에 얘가 힘을 받은 쪽은 똑바로 수평 방향이야. 수평 방향인데 사실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는 중력과 관련 있는 부분이잖아. 여기서 가만히 놓았을 때랑 옆으로 쐈을 때랑 떨어지는 시간 자체는 똑같다는 거지. 왜냐면 얘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력에 의해서만 작용을 하게 되고, 처음에 가해준 거는 그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랑 90도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야. 아예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 수평 방향 성분 그리고 수직 방향 성분을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따라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쐈든 왼쪽으로 쐈든 어차피 떨어지는 거는 똑같이 3초가 걸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대신에 그럼 뭐가 다르게 되냐면요, 얘가 떨어지는데 3초가 걸린단 말이야. 똑같이 3초가 걸리면 여기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수평 거리는 몇 미터가 될까? 이런 것도 물어봐요. 어떻게 나왔어요? 30이라는 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다 조합해보니까 대충 30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건데, 자 보면 이쪽으로 수평으로 던진 10m/s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겠지. 지금 공기 저항이 없다고 치면,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얘는 계속 10m/s로 날아가고 싶었는데 중력이 자꾸 아래로 끌어당긴 거야. 끌어당겨서 점점 방향이 바뀌다가 처박힌 거지. 3초 만에 처박힌 것이고, 따라서 10m/s의 속력으로 3초 동안 날아갔기 때문에 이 거리는 30m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평으로 던진 그 힘 자체는 수직 방향 운동이랑 관련 없다. 따로따로 생각해 줘야 된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아, 오래간만에 일본에서 오니까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니? 그래도 새로운 단원이라 좀 나은 듯. 새로운 단원이라. 일본 가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왔나? 아유, 부러워라. 그대들은 여행 안 가나요? 여행 안 가나요? 안 가나요? 갔다 왔잖아. 부산에. 그래요. 자, 알겠어요. 자, 보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정의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여. 뭔 소리야? 운동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일로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90도로 계속 아래쪽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똑바로 가는 그 힘은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조금씩 끌려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로를 그리면 저 따위로 이렇게 쭉 해서 떨어지는 이런 경로를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속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을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하고, 수평 방향 운동은 따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던진 그 속도 그대로 계속 앞으로 나가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운동이라고 하는 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운동이랑 똑같은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두 개가 대신에 합쳐져서 나타난다는 것,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등속 운동과 연직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이 합쳐져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지면에 도달한다. 그냥 여기서 자유낙하 시킨 거랑 수평으로 쏜 거랑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여러 가지 운동이라는 녀석이 보이는데, 인공위성의 운동이래. 자, 인공위성이 거기 보면 오른쪽에 뭐야, 왜 한 페이지 또 이미 넘어가 있어? 이때까지 뭐 이상한 페이지로 보고 있어요. 인공위성의 원리라고 해서 뭐 거기서 포탄 날아가는 거 그림 그려져 있지. 오른쪽 편에, 오른쪽 구석탱이에 소영, 오른쪽 구석탱이에 보면 거기 보면 동그랗게 지구를 그려놓고 거기서 포탄을 쫙 쏜단 말이야. 근데 포탄이 얘가 점점 떨어지잖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정도가 지구의 곡률 반지름이랑 만약에 같을 정도로 빠르다면, 그럼 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지구 표면에 똑같은 위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동하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인공위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사실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이동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빠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주에는 거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속도를 확보를 해놓으면 그 속도로 계속 그대로 가는 거야. 계속 그대로 가는 거고, 더 느려지거나 빨라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공위성이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그러니까 수직 위로 쏘아 올린 거, 아니면 거기서 다시 떨어지는 거, 연직 하방으로 던진 물체 운동,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중력이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까지 해놓고 옆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지구 표면의 중력은 일정하지 않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그 이후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하시오라고 하는데, 지구 표면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서 지표에서의 중력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어때? 아까 에베레스트 산 이야기를 했죠. 여기 지금 바닷가에 바로 있을 때랑 저기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랑 적어도 한 2km 정도 차이가 나, 수직으로. 그렇지? 한라산이면 1950m니까. 따라서 그 정도만 되더라도 중력이 일부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좀 더 차이가 많이 날 거고, 8km나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라는 얘기고요. 2번에 지구는 원형이 아닌 타원체이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은 달라진다. 어떨 것 같니? 지구가 완벽한 구형일까 아니면 조금 찌그러진 구형일까? 찌그러진 녀석이기 때문에 타원형이란 말이 맞아. 맞고, 따라서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은 달라진다는 말도 맞습니다. 타원이라서 얘가 왜? 뭐 있어?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이야. 그래요. 자, 3번.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지구의 중력은 달라진다. 이것도 맞아요. 내부에 조금 더 밀도가 높은 녀석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중력이 더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중력이 약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음 2번. 그림 가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아 그래요. 얘네 둘이는 똑같은 데서 이렇게 딱 놨다 이거야. 놨는데 하나는 질량이 크고 하나는 질량이 작은 그런 녀석을 떨어뜨린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지면으로부터 100m 높이에서 질량 2kg 물체를 자유낙하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군요. 단 계산할 때 중력하 속도는 10m/s 제곱으로 해달래요. 자, 그림 가의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기억에 두 물체는 동시에 지면에 떨어질까? 일단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예요, 이거. 무거운 녀석이랑 가벼운 녀석이랑 동시에 딱 놨어. 그러면 어떻게 떨어질까? 이거 되게 유명한 실험 아니냐? 갈릴레이의 그 피사이사탑 실험인가 뭔가 하면서 피사이사탑에서 실제로 해봤다 그러죠.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도 사실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결과는 어쨌대요. 둘이 똑같이 떨어지더라. 이거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일단 뭐 지금 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여기서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들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치고, 부피가 똑같고 모양이 똑같은 구슬인데 하나는 가득 차 있는, 속이 가득 차 있는 녀석이고 하나는 속이 비어 있는 그런 녀석을 준비를 하는 거죠. 공인데 공 안에다 물을 가득 채운 녀석이랑 물이 없는 녀석이랑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면 똑같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 뭐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니은은 질량이 큰 비물체의 중력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A, B라는 물체가 있어요. 얘는 10kg짜리고 얘는 100kg짜리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중력은 어느 놈이 더 많이 받니? 중력이라고 하는 녀석. 100짜리. 왜? 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의 크기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값이거든. 무게란 뜻이잖아, 무게. 사실 무게가 어느 게 더 나가느냐,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중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는 A는 B보다 10분의 1밖에 중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10배 더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질량하고 정확하게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비물체의 중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는 맞고, 그런데 왜 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왜 속도는 똑같냐면요, 얘가 F는 mg지만 사실 또 이런 것도 뉴턴이 한번 얘기를 하고 갔다고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질량이 어차피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두 물체의 가속도 자체가 똑같아요. 중력 가속도로 똑같기 때문에 결국 속력은 항상 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디귿의 운동 가속도는 B보다 B가 크다라고 했는데, 가속도가 더 크면 B가 먼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이 떨어지니까 가속도가 더 크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가속도는 똑같아요. 어느 게 더 큰 게 아니고 똑같다라고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2번은 기억 니은이 되겠어요. 다음에 그림 나에서 50m를 지나는 지점에서의 걸린 시간과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이거 써주면 되겠지. 요 공식 써주면 되는데, 처음에 100m 지점에서 떨어졌는데 50m를 지날 때 그때의 속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속력이 얼마냐 맞지? 시간과 속도 두 가지를 다 구하네. 자, 그러면 이동 거리는 몇 미터가 떨어진 걸까? 100에서 50m까지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만큼, 즉 50m만큼 이동 거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야. 요 공식에서 이동 거리를 S가 50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G 값은 10으로 아까 계산하라고 문제에 줬고요. T 값을 구해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공식에다 넣으면 50은 2분의 1 곱하기 10 G값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야. 그러면 얘가 곱하면 5니까 T제곱이 얼마라는 거냐? T제곱이 10이라는 것이야. T제곱이 10이니까 쌤 뭔가 이상해요. 왜 T가 루트 값이 나오는 거죠? 왜 루트 값 나올 수 있어. 루트 값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T는 루트 10이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루트 10초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T는 일단 루트 10초 후에 대략 3초하고 조금 더 지난 정도 후에 50m만큼 떨어진 상태일 것이고, 이때의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될까? T가 루트 10이라는 걸 구했으면 속력이라는 걸 여기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이제 V는 G 곱하기 T, G가 10이라 그랬으니까 T에다 루트 10 넣으면 10 루트 10 미터 퍼 세크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10 루트 10 미터 퍼 세크, 요게 속력, 요게 시간,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방금 푼 게 뭐냐면요, 2번에 2번을 풀었습니다. 자, 다음 2번에 3번. 2번에 3번을 보면 그림 나에서 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과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시간이 루트 10이에요? 네, 루트 10초. 속도는 10 루트 10 미터 퍼 세크. 왜 무리수 나와서 너무 무리한 문제인 것 같니? 무리수가 나와서 좀 무례하긴 하네요. 하하하하. 미안해 얘들아, 아재 개그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 이상하다. 아까 낮 반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아주 빵빵 터지던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이 오후반 있잖아. 그러니까 그대들 바로 앞에 수업에 그 고1 오후반 수업이 있는데, 그 반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숫자가 맞아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남자애 4명, 여자애 4명 이렇게 수업하거든. 내가 괜한 생각인가? 뭐 여튼 저기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데, 얘들아 3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자꾸나. 3분만 쉬었다가 계속해요.
자, 치우고. 자, 다시 돌아오세요. 조금 이따 쉬는 시간 다시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자, 보면 2번에 3번 문제. 그림 나에서 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과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지금 공이 처음에 여기 높이가 100m만큼 높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뭐 2kg이라고 줬는데 2kg이라는 수치는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요. 왜? 이 공식에 m자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 질량은 상관없어요. 2kg짜리를 떨어뜨렸든 1kg를 떨어뜨렸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과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떨어진 이동 거리, 즉 S가 100m다라는 걸 준 거야. 준 거고 여기서 아까 중력과 속도 값은 10m/s 제곱으로 해라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두 번째 공식에다 넣어보면 S는 2분의 1 G T제곱이라는 이 공식에다가 우리 알고 있는 값들을 쏙쏙 넣는다는 거죠. S에다가 100을 넣고 G라는 곳에다가 10을 넣고 그 다음에 T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0은 5T제곱이 되고 T제곱은 그래서 얼마? 2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곱해서 20이 되는 거는 루트 20이겠죠. T는 루트 20이니까 루트 20이라는 녀석 빼보면 2루트 5라고 이렇게 빼줄 수가 있고요. 답은 2루트 5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아까부터 답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러면 대충 한 루트 5가 2.237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4.5초 정도 그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 그때 이 속력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했으니까 V는 G 곱하기 T 저기 있는 첫 번째 녀석을 가져와서 V 값을 구할 건데 G에다가는 10을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T에다가는 여기 있는 2루트 5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20 루트 5 m/s예요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루트 5초, 속력은 20 루트 5 m/s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훌륭해요. 자, 다음 그림 가는 권총으로부터 매우 빠른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쏘아진 총알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총보다 총알이 더 큰 것 같은데? 뭐 여튼 놀라운 일이에요. 저만한 총에서 저만한 총알이 나오다니. 자, 그림 나는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같은 시간에 자유낙하시킨 총알을 나타낸 것이다. 이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시요. 무슨 소리냐면 가에서 권총에서 발사한 녀석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그런 운동을 할 것이고 나에서 그대로 놓은 것은 이렇게 해서 아래로 자유낙하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죠.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지면에 먼저 떨어진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까 뭐라 그랬니? 똑같이. 그렇지. 똑같이 떨어진다고 목총 높여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번에 권총에서 발사되는 총알이 지면에 먼저 떨어진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것이야. 아형?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자유낙하한 거하고 총알 쏜 거하고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시킨 총알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유낙하한 녀석이 속도가 일정해요? 아니면 점점 빨라져요? 여기서 딱 놓으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지. 따라서 2번도 틀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낙하시킨 총알은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3번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의 수평 방향의 속도는 일정하다 라고 했는데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 슝 날아가요. 앞으로 날아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수평 방향의 속도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 그거는 계속해서 일정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3번만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죠. 속력은 일정하고 다만 이 수직 방향으로 성분 속력은 계속해서 점점 빨라지는 것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 이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어요. 얘들아 피곤하니?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커피 한잔 할까? 가자. 커피 한잔 하러 가서 커피 한잔 먹고 갑시다.
테마 12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나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막 재론까지 떨어가면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중력이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면 얘 있잖아.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가 이런 형태로 생긴 것도 다 중력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사실은 아니 진짜로 우주에 나가서 우주정거장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리도 약간 약해지고요. 배불뚝이가 되고요. 뭐 운동 부족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운동 부족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와 꼭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지구와 생명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대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까지 다 포함해서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누죠. 어떻게? 대기가 차지하고 있는 기권이라는 녀석이랑 물이 차지하고 있는 수권이랑 그다음에 땅 지권, 그다음에 생물권,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렇지. 우주를 의미하는 외권, 대기권 바깥을 얘기하는 외권.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거든. 그것들이 전부 다 중력과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표를 보면은 중력과 기권 사이에는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느냐? 대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다 질량이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표면으로 중력에 의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지표면 근처에 올수록 더 대기가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공기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식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과 직권이라는 녀석은 어떤 영향을 끼치냐? 비가 내리잖아. 비가 내리면 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중력에 의해서 끌려 내려가지. 끌려 내려가면서 그 얘네들이 물이 흘러가면서 돌을 깎아내고 모래를 실어내리고 하면서 점점 직권의 모양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얘들아, 차가운 거 먹으니까 춥지? 틀어줄까? 아니야?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빙하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은 걔네들도 산 위에 있었던 빙하들이 천천히 내려온단 말이야. 1년에 뭐 한 3cm, 5cm씩 쭉쭉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있던 돌조가리들, 나무 쪼가리들 이런 거를 같이 끌고 내려오니까 그게 긁혀. 땅이 긁혀가지고 거대하게 U자형으로 파이는 그런 침식 지형들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이런 북유럽 쪽에 가보게 되면은 피오르드 지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년설 이 단단한 빙하가 그 상태 그대로 1년에 3cm, 5cm씩 쭉쭉쭉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서 그거 U자형으로 되게 커다란 지형을 파버린 거야. 쫙 빙하가 흘러내려가서.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보면 되게 뭐 이렇게 누군가 거인이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쫙 한번 대고 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땅이 파여 있는 그런 지형들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멋있대. 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좀 물이 들어오잖아. 물이 들어오면 주변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래쪽에 물이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옆으로 호수 주변으로 쫙 이렇게 높은 지형이 나타나서 되게 멋있는 그걸 피오르드 호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북유럽에 갈 일 있으면 꼭 그런 거 구경하도록 해요. 저도 본 적 없어요. 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어. 가봤니? 유럽? 그래요. 나중에 가볼 일이 있을 거야. 있을 거니까 가서 보도록 하시고. 자, 다음 중력과 생명권. 사실 다른 것보다도 진짜 생명권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엄청난 게 우리는 지금 항상 우리가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다 중력이 미치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체중의 대부분을 다리가 지탱을 하기 때문에 다리뼈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강한 뼈로 만들어져 있어. 아예 돼 있기를. 그치? 그래서 갈비뼈 이런 거보다 넓적다리뼈, 종아리뼈 이런 뼈들이 훨씬 단단한 뼈고 굵은 뼈들이라고. 그렇게 아예 딱 신체가 구조가 맞춰져 있는 거지. 그거에 적절하게. 포유류는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 근육과 골격이 발달하였고 대부분의 육상 생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한다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있잖아, 얘들아. 고래 알지? 고래는 어디 살죠? 바다에 살아요. 고래는 바다에 사는데 고래는 무슨 동물이죠? 포유동물인가요? 조류인가요? 뭐 어류인가요? 포유동물이잖아. 그치?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그러면 호흡을 할 때 아가미로 호흡을 할까요? 폐로 호흡을 할까요? 아가미는 물고기가 하는 거고 어류가 아가미고 포유류이기 때문에 걔는 폐로 호흡을 한단 말이야.
즉 진짜 사람처럼 숨구멍이 있어. 콧구멍 같은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실제로 호흡을 해요. 등에 그런 구멍이 있지. 그래가지고 뭐 수면으로 올라와서 뿌 한번 뿌으면 물기둥 쫙 올라오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숨을 쉬거든. 그런데 바다에서 어떻게 생활해요? 바닷속에서는 숨을 참고 있는 거야. 한 번에 이만큼 숨을 들이쉬고 몇 시간이고 물속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물 위로 올라와서 다시 숨을 쉬러 올라와야 돼. 주기적으로.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니? 야, 그러면 고래 같으면 말이야. 물고기랑 좀 다르게 폐로 호흡을 한다며. 그러면 땅 위로 올라와서 고래가 이렇게 좀 발은 없지만 땅 위로 올라와도 물고기처럼 이렇게 숨이 막혀 죽는, 물고기가 땅 위로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이유가 숨이 막혀서 죽는 거잖아. 아가미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아가미가 말라버리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고래는 땅 위에 올라와서 살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의문이 혹시 들어본 적 없니? 들어본 적 없다는 거지. 저도 사실 최근에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왜 고래는 바다에 사는 걸까? 포유류인데 땅 위에 올라와서 살아도 되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뭐냐면요, 얘가 등치에 비해서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얘가 물속에서 부력을 받아야 그 중력을 이기고 어느 정도 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 이거야. 땅 위로 올라와 버리면 질량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폐가 눌려. 폐가 지 몸무게에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야.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 거야. 커져요. 왜 터져요? 커지고에서 봤는데. 아니, 고래가 이게 빵 터진대. 이 친구 뭐 무슨 뭐 어디 진공에다 넣어놨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거 말고 그런 건 있어. 심해어 있지. 심해어. 바닷속 아주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 진짜 빛도 안 들어가는 막 수심 20km 이런 데서 사는 물고기들을 갑자기 이렇게 잡아 올리잖아? 그러면 물고기가 울룩불룩 하면서 점점 커져요. 올라오는 사이에. 왜냐하면 그렇게 깊은 곳에 있는 압력에 적응돼서 살던 애들인데 갑자기 압력이 낮은 곳으로 나와버리니까 애가 부풀어 오르는 거야. 부풀어 오를 때 어떻게 오르냐? 뼈가 있는 부분은 좀 덜 부풀어 오르고 뼈가 없는 부분은 더 부풀어 오르고,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물고기 파는 데 같은 데 가서 보면 아귀 있잖아. 아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봤냐? 도대체 어디가 입이고 어디가 꼴인지도 모르겠고 막 완전 그냥 지 맘대로 생겼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걔네들이 깊은 바다에 살던 애들이란 거지. 깊은 바다에 살던 애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얘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프리스타일로 생긴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드는 의문, 그러면 우주에 나가가지고 혹시 우주복이 이렇게 깨지면 사람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네요? 부풀어 올라요. 진짜요? 왜? 우리 일기압에 적응이 돼 있단 말이야. 지금 지표면 일기압이잖아. 일기압에 적응돼 있는데 갑자기 기압이 너무너무 낮은 곳으로 가서 거의 영기압에 가까운 곳으로 가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왜? 몸 바깥에서 일기압으로 밀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르는 게 일기압이 아니라 영기압에 가까워지니까 부풀어 오른다고. 부풀어 오르는데 특히 이렇게 뼈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부풀어 올라. 딱딱한 게 있으니까. 근데 갈비뼈 사이사이부터 시작해서 얼굴 같은 경우에 구멍이 특히 많죠. 눈부터 시작해서 눈이 튀어나오고, 안구가 튀어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진짜 생기고 싶은 대로 생기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러기 전에 죽어. 왜? 숨을 못 쉬어서 죽어. 숨을 못 쉬어서. 산소가 없어서. 산소. 굳이? 우주에 나가서 우주복음 벗고 산소 호흡기만 이렇게 꽂고 있으란 말이냐? 뭐 그래요. 알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옛날에 영화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 제5원소라고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 보면 화성에서 얘가 우주복을 입고 막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장면에 그런 게 있어. 우주복이 딱 깨져가지고 이게 대가리 부분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가 노출돼가지고 점점 얼굴이 부풀어 오다가 빵 터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화적인 과정이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빵 터지지는 않아. 무슨 머리에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머리에 폭탄이 있어야 가능한 장면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육지에 올라오면 숨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폐호흡을 함에도 불구하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이유는 고래의 무게가 허파를 눌러가지고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것도 중력이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되는 것이야. 자, 그리고 식물의 뿌리 있잖아. 식물 뿌리는 어떻게 지가 눈 달린 것도 아닌데 땅속으로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걸까라는 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 뭐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겠지만 연구를 했어. 연구를 했더니 중력 방향으로
뿌리를 뻗는다라는 거를 연구 결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뭐냐 이게? 고래. 징그럽게 왜 이렇게 고래가 커진다 했잖아요. 봐봐. 원래 커요 고래는. 고래는 원래 커요. 그래 물속 깊은 곳에 살던 물고기도 위로 올라오면 커진다니까. 부풀어 오른다니까. 아주 못생겨져요. 자, 알겠고요. 중력과 생명권은 그렇습니다. 다음 중력과 외권 우주랑 얘기를 해보면 우주로 나가보면 우리 지구 주변을 달이 돌잖아. 달이 그 자리에 있고 계속해서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의 중력이 달을 당기기 때문에 그 중력권을 벗어나지 못해서 달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플러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야. 깜짝이야. 마찬가지야. 왜? 태양이 지구를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만유인력에 의해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그 궤도를 계속해서 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력 있잖아. 중력뿐만 아니라 력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힘이 있었죠. 이때 중학교 때도 열심히 배웠던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뭐 몇 가지 힘들이 좀 있나요? 땡땡력 하나만 대봐봐. 지구력? 지구력 말고 자기력. 자기력 그래. 또 전기력. 하나만 해. 자, 전기력. 뭐냐? 체력 하지 마. 마찰력 그래. 소영 뭐 하나 없삼? 땡땡력. 큰거 아니야? 이때까지 많이 나왔어. 빨리 얘기해야 좋은 것 같아. 지구력. 아이 지구력 하지 말라니까 옆에서 지구력 해가지고 지구력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중력, 전기력, 자기력, 마찰력 뭔가 하나 더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탄성력 이런 거 같은. 왜 탄성력 얘기하려고 그랬어? 자, 그런 것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인데 이런 것들이 다 역학적인 력자 들어가는 거, 력자 들어가는 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역학적 시스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연은 계속 변화하면서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인 역학적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중력, 전기력, 자기력 등 여러 힘이 작용해서 시스템이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이라 그러면 자, 시스템 뭔가 일상생활에서 시스템이란 말은 되게 많이 듣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 대충 감으로 시스템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긴 하지.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보통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면 체계라고 번역을 해요. 체계. 어떤 전반적인 모든 그런 녀석들을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힘이 전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체계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까 역학적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역학적 시스템 정의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주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 두 번째에 나오는 상호작용 요거를 많이 물어봐요. 힘의 상호작용. 힘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윤서가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걸 딱 뺏어서 들고 싹 부으면 왜 때린다 그럴 줄 알았냐? 자, 부으면 얘가 날아가겠죠. 얘가 날아가는 만큼 이 날아가는 녀석들도 나한테 힘을 준다고. 작용 반작용이랑 비슷한 얘기기도 하죠. 그리고 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로는 내가 어떤 물건을 던져요. 공을 던지면 내가 공을 던진 거기도 하지만 공이 나를 던진 거기도 하다라는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항상 하나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짝으로 존재를 한다, 작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만유인력 같은 것들도 내가 지구를 당기는 만큼 지구도 나를 당기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물체 사이에 일방적인 건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상호작용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이, 따뜻한 거 마셔 앞으로. 알았지? 다들 차가운 거 먹고 있네. 이 친구도 시계는 왜 보나? 핸드폰도 있으면서 시계는 또 왜 봐?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 역학적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지구와 태양, 공기와 물, 주변의 물체 등의 모든 사물들이 다 구성 요소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옆에 가서 문제 4번 하나만 풀고 다시 돌아와서 관성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관성까지만 얘기할 거야 오늘. 4번 다음은 중력과 그에 따른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중력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 맞니?
맞죠? 그렇죠. 모든이란 말에서 좀 걸리긴 하지만 모든이 맞아. 모든 물체에 다 작용을 하죠. 어이, 쌤 관성 우리 3할 때 몇번 하니? 맞아. 그 비슷한 얘기야. 중력으로 인하여 양초의 불꽃 모양이 둥근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꽃이 이런 모양으로 생기잖아. 오, 잘 그렸다. 이런 모양으로 생기죠, 불꽃이. 하늘 춤추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얘들아 좀 봐주겠니? 잘 그렸는데 좀 칭찬도 좀 해주고 그래. 자, 불꽃이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위로 이렇게 길쭉한 모양. 그치? 근데 우주정거장에서 똑같이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우주정거장 안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해보면 어떤 모양으로 타냐면 똑같은 양초인데 아 딱 그거 되게 호로록거리네 그거. 아이 밑에 까이 꼈는데 딸기가 안 나와. 불꽃이 어망. 이렇게 생겨요. 완전 동그랗게. 왜냐면 얘도 사실은 중력 때문에 공기가 아래쪽으로 당겨지고 있는 와중에 얘가 공기가 데워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모든 방향으로 다 공기가 데워지고 똑같이 완전히 360도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얘가 길쭉하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나올 이유가 없고 완전 동그랗게 불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전구 켜놓은 진짜요? 것처럼. 해봤다니까? 누가요? 내가 해본 건 아니고요. 우주정거장에서 그런 실험을 해봤어. 원래 이제 우주정거장 안에서 불 같은 거 피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실험 용도로 해본 거죠. 아니 불법식은 아니고 우주정거장에선 금연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우주정거장에서 담배도 핀다? 진짜요? 펴야지 어쩔 거야. 그래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 너무 그런 거 막으면 안 돼. 미쳐요. 자, 4번에 1번 됐고 2번에 중력으로 인하여 양초의 불꽃 모양이 둥근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중력이 없으면 둥근 모양이 되는 거예요. 중력이 있으면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3번. 중력은 우리 몸의 뼈를 약하게 하고 심장 기능을 나쁘게 한다 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야, 지금 중력 받고 있다고 뼈가 약해지고 심장이 약해지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오히려 우주정거장에서 오랫동안 살면은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살면 이제 다리로 땅을 이렇게 누를 일이 없잖아. 누를 일이 없기 때문에 약해져. 쓸 일이 없으면 퇴보한다고. 몇 달만 지나도. 석 달, 6개월 이렇게 지나고 오면은 다리가 약해. 딱 닿는 순간 내 몸이 너무 무거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럴 것 같지 않냐? 네. 아주 가볍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상태에서 몇 달 동안 살다가 갑자기 다리에 하중이 걸리면 얼마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겠어. 그런 것처럼 약해진다 이거죠, 오히려.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피가 돌려면 아래쪽으로 깔린 발 쪽으로 내려간 혈액을 더 세게 밀어내야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냐. 그치? 심장에서 그만큼 펌핑을 세게 해야 된다는 거야. 중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360도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만 살짝만 띄워줘도 온몸의 순환이 아주 잘 돼. 그래서 심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심장이 약해져요. 일을 조금만 해도 되니까 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근골격계도 되게 약해지게 됩니다. 우주에서 오래 살게 되면. 그래서 가끔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 커다란 우주정거장이라든지 우주에서 살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지 아니?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참 좋겠는데 그림을 못 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중심축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길게 돼 있고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달아가지고 이 부분이 두껍게 돼가지고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구역은 여기고 여기에 중심축이라 가지고 이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생긴 구조물.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런 거 본 적 많지. 아이씨. 왜 그러냐면은 그냥 우주정거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무중력 상태잖아. 하지만 원심력을 이용하면 여기 중심축이 있고 얘를 돌리는 거야. 바깥에 있는 녀석을 이 거대한 바퀴를 돌리면 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원심력 때문에. 에이씨. 자, 알겠어요. 관심이 없군요. 이런 거 본 적 없냐? 여기에 사람들이 사는 거야. 여기 거주구역. 알겠어요. 중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4번. 대기가 지표 부근에 많이 몰려있는 것은 중력 때문이다. 맞을까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중력과 기권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대기는 지구 중력에 지구 지표 부분에 모여 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4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5번. 역학적 시스템은 중력, 전자기력 등 여러 힘이 작용된 시스템이다. 뭔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쵸? 읽어보면 왠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도는 웬만하면 골라낼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까지 하고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관성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관성까지만 얘기할 건데, 관성이 뭔가요? 관성. 버스가 되는데. 버스 열심히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잘 달리다가 앞에 뭐 장애물이 생겨서 끽 밟았어. 그러면 앞으로 가서 아저씨 부르셨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와야 되겠죠. 재미없냐? 그래요. 그러지 마. 더 창피해. 응? 더 비참해. 아라고 하지 마. 다시 민망하니까. 내가 알아가는 게 너무 웃겨. 아니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쏠리잖아. 그러면 막 앞으로 가서 아저씨 부르셨어요? 이래 한번 하고 온다고. 아이 또 재방송했어. 어떡해. 그러다가 멈춰 섰는데 갑자기 또 앞으로 출발해요. 그러면 뒤에 다시 자리에 가서 자연스럽게 앉아주면 되겠죠. 그런 거를 느끼는 게 바로 관성이야.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운동 상태를 갑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어떤 성질이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멈춰 있는 것도 운동 상태고 어떤 특정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것도 운동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던 놈은 계속 가만히 있고 싶고 운동하던 놈은 계속 운동하고 싶다. 그게 바로 관성이라는 거죠. 오케이? 뭔데? 관성이 뭔데? 한마디로 하면 버스. 관성이 무슨 버스냐. 그냥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요거를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배운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용어 하나만 더 추가가 돼요. 그 밑에 보면 표에 보면 정지관성, 운동관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용어만 봐도 왠지 무슨 뜻인지 알 것만 같아. 뭐 정지관성이란 건 정지하고 있던 녀석은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한다 라는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운동관성은 운동하던 애는 계속 그대로 운동하고 싶어 한다 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례를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정지관성에서 보면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은 뒤로 넘어진대요. 갑자기 정지해 있고 싶은데 버스가 가버리니까 아래쪽은 딸려가는데 위쪽은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제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종이 위에 동전을 놓고 종이를 급하게 빼면 살살 빼면 안 돼. 살살 빼면 안 되고 급하게 빼면 종이만 빠지고 동전은 그대로 떨어진다라고 하죠. 이거 해본 적 있냐? 이런 거? 네. 밑장 빼기? 네. 밑장 빼기. 그래요. 그런 거 실험 실제로 해보면 되고. 근데 이게 하기 되게 힘들어. 너무 살살 빼면 종이랑 같이 딸려오고 너무 빨리 빼면은 어디 이상하게 동전이 튕겨 나가더라고.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튕겨 나가더라고. 모르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벽돌 여러 개 쌓아놓고 거기서 아래쪽을 세게 후려 패면 밑에 있는 것만 날아가고 위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한 층씩 떨어지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한번 나중에 실험해 보시든지요. 하면 되겠고요. 운동 관성은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리는 거야. 은성이가 달려요. 은성이가 달리다가 돌부리가 있어요. 피하겠지. 그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데 윤서가 달리다가 돌부리를 보고 발견하고 넘어가지 못했어.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하체는 이거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가. 하지만 상체는 계속 운동하고 싶다고 철푸덕 한다는 거예요. 상체는 계속 가고 싶기 때문에. 자, 철푸덕이 중요한 거지. 게다가 앞으로 더 계속 가. 몸이 막 앞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허우적 하게 돼요. 쇠망치에 자루를 잡고 내리치면 망치머리에 깊게 박힌다. 그런데 이런 거 해본 적 있니? 이게 망치 대가리가 이렇게 막 헐렁헐렁하게 빠지려고 그러면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럼 망치 머리를 쳐가지고 안내를 꼽으면 되잖아. 꽂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고 이거 해가지고 땅바닥에 쾅쾅 내리친단 말이야. 내리치면 얘가 같이 운동을 하다가 막대 자루가 땅에 닿는 순간 더 이상 자루는 못 내려가요. 하지만 대가리 부분, 쇠로 된 부분은 더 내려갈 수 있잖아. 뭔 말? 이쿠야. 자, 보면 여기에 그 뭐야? 그냥 대충 알아봐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자루가 이렇게 띡 꽂혀 있어요. 그 뭐예요?
소화기 같군요. 망치예요. 망치인데. 망치인데 요 부분은 쇠고 요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보통 만들죠. 나무라고 치고 나무고 쇠덩어리다 라고 하면 자 얘가 헐렁헐렁하면 그냥 쉽게 하기로는 그냥 나무 이 쇠 부분을 막 쳐가지고 나무에다가 제대로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요걸 잡고 땅에다 콱콱 내리친다고. 내리치면 요 부분이 땅에 딱 닿는 순간 망치라고 생각해줘요. 땅에 닿는 순간 어떻게 자로는 더 이상 못 내려가.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 망치라는 녀석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관성에 의해서 더 깊게 박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여기 대가리를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여튼 그래요. 자, 그런 것들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더 앞권이야. 빨래를 잡고 돌리면 물기가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뭐 하는 거 같니? 어떻게 한다는 것이야? 빨래를 잡고 말 그대로 진짜 돌린다는 거죠. 진짜 돌리면 어떻게? 빨래는 내 팔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멀리 가지 못해요. 멀리 가지 못하는데 물기는 쭉쭉 바깥으로 해가지고 쫙쫙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바깥쪽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옷이랑 물이랑 같이 날아가야 정상인데 옷을 끝에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옷은 못 도망가고 물만 바깥으로 튕겨나간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운동 관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아주 협조가 원활해서 관성을 빨리 했구만. 빨리 했으니까 아니야, 옆에 가서 문제는 풀고 와야지. 자, 옆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물체의 질량과 관성의 크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큰 배 작은 배가 그려져 있지. 은성아, 그치? 큰 배 작은 배가 그려져 있어. 여기 보면. 그러면 큰 배하고 작은 배 중에 어떤 게 더 관성이 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디가 더 클까? 왜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저랑 은성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빡 섰어요. 끽 섰어. 그러면 누가 더 쉽게 튕겨나갈까요? 제가 더 쉽게 튕겨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더 크게 됩니다. 다만 힘의 크기 자체는 질량이 큰 게 당연히 관성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관성에 의해서 운동하는 속도 자체는 똑같은 게 돼요. 뭐 됐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면 말고. 자,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갑자기 출발하거나 멈추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큰 배의 운동을 바꾸기가 작은 배보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상사고 같은 거 많이 일어나거든. 큰 배에다가 조그마한 어선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큰 배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 나도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지만 방향 바꾸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 작은 배는 알고 있어요. 인사됐어요. 그런 거 있잖아. 엄청 큰 배는 방향을 바꾸기 진짜 힘들어. 방향 바꾸기 힘들고 작은 배는 비교적 쉽거든. 그러다 보니까 큰 배는 그냥 가고 주변에 뭐 있는지 사실 잘 몰라. 너무 배가 크거든. 배가 아파트 한 동보다도 더 커요. 여기 옆에 있는 유승한 애들보다 높이도 더 높고 길이도 더 길고 폭은 훨씬 길고 폭은 한 세 채 정도 합쳐놓은 정도 사이즈야. 엄청나 배가. 인간이 만든 수송수산 중에 제일 큰 게 배야.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런 배가 주변에 조각배 비스무리한 통통배가 하나 온다. 어선이 하나 온다. 그럼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고 이거는 물살에 쓸려가지고 어떻게 방법도 없죠. 그래서 항상 배를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자, 그렇고 갑자기 결론이 이상하다. 그다음에 이 관성을 잘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가 붕 달리고 있었어요. 60km/h로 달리고 있다가 벽에 갖다 꼬라박는단 말이죠. 빵 박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자동차는 벽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은 계속 달리고 싶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튕겨나간다고. 팍 튕겨나가게 되죠.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뭐냐? 안전벨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끝. 이거 이제 빨리. 그래서 5번 타면 뭐예요? 시끄러워요. 3번. 이 친구들. 그래서 뒷좌석도 꼭 안전띠를 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5번. 관성에 대해서 철수 0이 민수가 대화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문제 있잖아. 사람 이름 나오고 여자애 남자애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맞는 말 골라라 그러면 여자애를 고르는 게 확률이 높고 틀린 말 골라라 그러면 남자애를 고르는 게 확률이 높아요. 그거 분석해봤다 그래. 10년치인가 15년치인가를 분석을 실제로 해봤대. 모든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이런 거 비슷한 유형. 그래서 이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거 쓸데없어요. 알겠어요. 자, 철수.
철수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 정확하게 딱 좋은 얘기를 했어요. 아주 훌륭한 얘기를 했고 철수는 맞고 영희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관성이 크대. 맞니? 네. 그렇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요. 민수는 운동하던 물체가 정지하면 관성이 사라진대. 아니야.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도 정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정지관성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맞는 말을 한 사람은 철수하고 영희하고 두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10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급하게 자동차를 멈추게 된다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험이 나타나는지 물리법칙을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뭐 튕겨나간다는 좀 오바고 급브레이크 정도 밟는 정도로는 앞으로 쏠리는 거지. 크게 쏠려서 핸들에 머리를 쳐박는다든지 아니면 대시보드에 머리를 박는다. 뒷좌석에 있던 놈들이 굴러다닌다. 뭐 이 정도의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관성 때문에. 운동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숙제를 얘기해줘야지. 책을 줘보세요. 좋냐? 좋니? 자, 보도록 합시다. 중력 중에서 운동량과 충격량 앞부분까지 했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8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내일 운동량과 충격량 하고 나서 저기 있는 문제도 좀 같이 풀 거거든. 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단원에 대해서 오투 풀 겁니다. 네. 교재 하나 뽑아줄게. 네. 기다렸다가 한 10분이면 됨. 기다려요? 네. 네. 기다렸다 받아가도록 하세요. 네. 우리 친구 선생님 그럼 어디 또 도망가려고. 아, 녹화 꺼야지.